4대 0이 아닐 거라면 누군가가 지금 5대 3의 데드락 상황에서 4대 4로 가는 이런 역할을 했을 텐데 예. 대체 그 키맨이 누구일 거냐 이런 얘기도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예.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 때도 예. 독자적으로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이 있고 예. 또 두루두루 뭐 의견을 듣는다는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주시민 정영두 재판관이 어쨌든 키맨일 거다 이런 해석이 좀 있어요.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셋 중에 좀 누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심리를 시작했을 때는 아마 객관적인 항상 객관적이지만 예. 그래도 그냥 사건 자체를 그냥 보는 입장에서 시작했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에 이거는 당연히 인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누구든지 생중계를 봤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법률가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객관적인 사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법조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판관들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날카롭게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셨고 예. 그다음에 이 사건을 분석한다는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파면 여부잖아요. 그러면은 위법했느냐 안 위법했느냐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파면이기 때문에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재판관 입장에서 위법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저 위법 사유가 과연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를 따질 때는 그 현장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이러한 비상계엄을 하게 된 동기, 배경, 예. 그다음에 실제로 이 비상계엄 과정 속에 있었던 대통령이 사용했던 수단, 방법이 좀 잔인했느냐 아니면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순화된 거냐 예. 또 내지는 국회는 들어갔는 국회뿐만 아니라 벼랑간에 선관위에 군인을 왜 보냈지? 예. 이런 의문들 또 언론사는 전혀 보내지 않았거든요. 네. 비상계엄의 핵심은 언론사 장악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안 보내고 이런 것들 이 과정 속에서도 약간 좀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있었던 어떤 피해 정도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정치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과연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라는 거를 이제 재판관들은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날카롭게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이 과정 속에서 아마 몇몇 재판관들이 이거는 단순한 인용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재판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김복형 재판관 또 네. 정영식 주심 재판관 또 김영두 재판관 뭐 분들이 이제 얘기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그분들의 판단은 각자일 거고요. 예. 역할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심리 과정 속에서는 정영식 재판관과 김영두 재판관이 날카로운 어떤 질문이 좀 있었고요. 네, 변론 과정에서. 예, 변론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10시에 열리게 될 판결에서는 그 판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임명 순서 네. 중에서 최근 임명되신 분부터 이제 순서를 시작하거든요. 주심이 가장 먼저 하고 나서 주심이 먼저 하고 예. 뭐 그럴 수. 그러니까 주심이 한다면 주심이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가상입니다. 이거 예. 가상. 그럼 정영식 재판관 입장에서 나는 뭐 기각이나 뭐 이렇게 각하를 각하나. 하겠다. 그럼 의견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재판관들은 뭐냐면 6인 이상이 돼야지 파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순서상으로 보면은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예상이에요. 예상. 예. 가령 뭐 각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최근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이 이제 우리 성향을 네. 볼 때 인용이겠죠? 인용될 네. 거다. 그러면 이제 1대1 됐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다음에 조한창 재판관 지금 우리 성향으로만 그냥 따져보자고요. 예. 조한창 재판관 그럼 나는 기각이나 각하할 거야. 이렇게 되면 2대1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재판관이 이제 김복형 재판관인데 예. 이제 지금 성향 그대로 보면은
나는 나 또한 기각이나 각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표가 이미 기각 각하로 간 상태란 말이에요 벌써 예. 이 앞부분에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어받게 되는 재판관이 이제 정정미 재판관하고 김영두 재판관인데 예.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원래 내가 생각할 땐 인용할 거가 내 마음속으로 다 가령 예를 들면 한 70, 80% 예. 또 내지는 기각할 생각도 좀 있고 각하의 가능성도 있다. 여러 라고 생각하는 하다가도- 상황인데 어차피 3명이 넘었는데 예. 어차피 인용이 안 된다면 이럴 때는 차라리 국민들을 안정시키는데 차라리 내가 한 표를 더해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5대 3이라면은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은 6대 3도 될 수 있었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럼 인용이잖아요. 네. 차라리 이럴 때는 어차피 기각되는 거 또는 각하되는 거 내가 그쪽에 한 표를 더함으로써 4대 4를 만들어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안정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는 재판관이 정정미 재판관이나 김영두 재판관 특히 김영두 재판관을 유심히 보는 게 예. 이때 차라리 나는 기각하겠다라는 쪽으로다가 이제 의견을 내면은 예. 그러면 4대 4 그러면 이제 정치권은 이제 다 안정이 되죠. 왜냐 마은혁 재판관 들어왔어도 어차피 결론은 똑같다라는 적이니까 예.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네. 또 국민들도 이제 시간을 벌게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모르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네. 상상이니까요.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하실 당시에 예. 좀 격렬한 토론 끝에 뭐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던데요. 이번에도 보면 언론 보도상으로는 뭐 고성이 오갔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도 좀 있었어요. 예. 이번엔 좀 어떻게 진행이 됐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고성이 좀 오갈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죠. 네. 왜냐하면 문영배 권한대행의 그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은 예. 운영은 모르겠어요. 이제 법조인마다 관점이 다를 테지만 제가 볼 때는 불공정하고 부실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예. 그렇다면은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면은 내심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약간 감정적으로라도 좀 뭐랄까 좀 불편함이 있지 않겠어요? 예. 법리상으로라도 왜 저렇게 저 혼자의 생각을 마음대로 끌고 가나 하는 것도 불편함이 있고 네. 이 불편함이 이제 결국은 이제 평의 과정에서 이제 법리를 따져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뭐 좀 소리가 커지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일기 때 보면 거의 뭐 멱살 잡고 뭐 내파대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가는데 그래요? 그러면요 네. 보통 목소리가 큰 분들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나름대로 이제 자기 프라이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법 쪽에서 30년 가까이 다 뭐 재판을 하다 오신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또 확고하실 거고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흘러나온 얘기가 완전 낭설까지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제가 예.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예. 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결과 나온 이후에 교수님은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